안녕하세요. 이제 수능 생명과학의 정석, 생명과학 강사 정석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원래 그 대구 송원학원 이제 수성구에 위치한 재수종합학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생명과학 강사 일을 하다가 이제 올해 대성 사이언스 코리아라고 하는 과학 강사 공개 선발에서 선발이 돼서 이제 강남 대성학원, 두각학원, 그리고 여기 비전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능 생명과학 1이라는 건 대체 어떤 과목이냐?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서 3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고, 선생님 2등급 받고 싶습니다. 1등급 받으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뤄볼 겁니다. 등급별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23학년도 수능, 올해 친 거죠. 의 출제 경향을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단원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제 수업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능 생명과학원이라고 하면 어떤 과목이냐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생명과학원이랑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원은 완전히 다른 과목이에요. 학교 시험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대학 가려면 반드시 골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차피 서울대가 2과목을 안 보기 때문에 원과목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대학교를 꼭 가고 싶다. 나는 이제 수능을 내 테스트 용도가 아니고 대학 가는 용도로 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물지학을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이제 물리나 화학에 탁월한 역량과 열정이 있으면 골라라. 물원, 화원은. 그게 아니면 그냥 생지해라 라고 말을 항상 하고요. 다른 담임 선생님들,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뭐냐? 물리원, 화학원을 치는 학생들은 진짜 자기 신념과 열정과 능력으로 똘똘 뭉친 학생들이 칩니다. 생원지원은 이제 공부에는 딱히, 물론 이제 생물이 좋아서 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공부에 딱히 뜻이 없어서 쳐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OMR 일자로 끊고 자면 쌓이는 OMR이 이제 수만 장입니다. 이 든든한 OMR이 여러분들의 등급 컷 100분이 표준 점수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허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과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시작하기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시작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1단원이 정말 쉽거든요. 이제 물리학 1에서 1단원에서 뭘 배우냐고 하면은, 제가 자동차인데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고 옆에 자동차는 가속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만나는 점 P와 Q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게 1단원입니다. 생명과학 1단원에서 뭐 배우는지 아세요? 개구리는 생물일까? 이런 거 배워. 자동차는 어떤 생물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배웁니다. 1단원 굉장히 쉬워요. 그럼 2단원은 어렵냐? 2단원도 쉽습니다. 2단원 동화작용, 이화작용 2개만 알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시작할 땐 굉장히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과학 1이 만만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1단원 괜찮아요. 2단원 할만합니다. 3단원 암기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4단원이 들어와요. 유전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은 사실상 과탐 4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인데, 이걸 넘지 못하면 이제 3등급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긴 쉽지만 만점 1등급 받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골라요. 1단원 쉬워서 들어갔다가 이제 3단원쯤 가서 너무 어려운데? 되도록 갈 수가 없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밑을 든든하게 채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학원이랑 비슷한 특성인데, 생과원은요 시간이 굉장히 모자른 과목입니다. 이제 과탐 시험 시간 30분이고요 문제는 20문제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데요, 이 30분 안에 20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이제 생물 올림피아드 금상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제 위로 1년, 아래로 1년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생명과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만 풀면 솔직히 30분에 풀기 조금 빡빡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과학원은 이제는 과학 과목이 아니에요. 과학 과목을 소재로 한 논리 퍼즐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맞추고 순서 섞인 거 해결하고 문제에서 숨긴 문장들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과목이지 이제 암기만으로 해결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한 시간 안에 모두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제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지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제 어지러우실까봐 시험지는 안 갖고 왔는데 시험지에는 전통적으로 이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깨진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빅킬러 문제가 13문제가 나옵니다. 빅킬러 문제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은 암기해야 될 거 많은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 문제 13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 어디서 나와요? 물어보면 이자 베타세포에서 나옵니다. 이자 베타세포 조절하는 신경 이름은 부교감신경. 그거 뇌신경이야 척수신경이야? 뇌신경. 그거 시냅스 전세포의 신경세포체 어디에 있어? 연수. 그럼 중추는 어디야? 간뇌시상하부. 뭐 이런 것들을 잘 외우고 있다면 이 빅킬러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한다. 4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십니다. 이 13문제를 다 맞출 실력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4등급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유전 문제를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3문제를 모두 맞추면은 이제 아래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관문이 바로 이 준킬러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추론형 문제가 돼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5문제 나오고요. 신경에서 1문제, 근육에서 1문제, 유전에서 3문제, 총 5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포기한다 하면 3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맞고 여기서부터 포기하면 그때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풀어야 되는데 저는 얘네들의 성취는 크게 2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학생한테 시간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너 2시간 쓰든 3시간 쓰든 10시간 쓰든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5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다 풀어내는 학생이 있고 10시간을 줘도 못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풀어낼 수 있으면 시간 제한 없이 다 풀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시간 무제한으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등급에서 3등급을 받는 학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킬로 2문제잖아. 2문제 빼고 다 맞추면 45점인데요? 1등급 아님? 이러실 텐데 아니에요. 시간 제한 없이 푼다 그랬잖아요. 생명과학원의 시험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모자라요.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준킬러를 제한 시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한 시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학생이 들으면 기겁을 합니다. 선생님 2분 안에 어떻게 풀어요? 이러는데 2분 안에 못 풀어요. 보통 학생들은 2분 안에 못 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2분 안에 푸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 해내야 돼요. 그게 돼야지 1등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준킬러를 문항당 평균 2분 안에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되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2문제에 도전할 자격이 생겨요. 그게 안 되면 애초에 수능 시간에 2문제를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준킬러 마지막 푸는 순간에 여러분들 종치고 OMR 걷어갈 거예요. 이걸 1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된다 하면은 이제 킬러를 풀지 않아도 1에서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남았어요? 준킬러 다 맞췄습니다. 몇 분 걸려요? 한 10분쯤 걸립니다. 그 다음에 빅킬러도 모두 맞췄어요. 그것도 한 10분쯤 걸립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되거든. 그러면 20분 썼네요. 10분 남았습니다. 몇 문제 남았어요? 2문제 남았죠. 아니 문제당 5분씩 쓰는데 풀 수가 없다고? 예, 풀 수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 이 킬러 문제 갖다 주고 1시간 해도 못 풉니다.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풀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완벽하게 체화해서 내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을 때 이제 만점에서 1등급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빅킬러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아까 빅킬러 못 풀면 4등급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빅킬러는 대충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3글자 명언이 있습니다. 국평오라는 명언인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등급은 5등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5등급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정말 많은 수험생이 빅킬러 문제를 틀려요. 빅킬러를 틀린다고. 빅킬러를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은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 자녀는 정말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서 이 부분이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근데요, 한 2년 전까지는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수능부터 약간 일이 이상해졌어요. 이 부분을 단순 암기로 해결을 안 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는요, 저희가 입시학원에서 이렇게 외우게 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을 저온 자극을 해주면 체온이 올라간다. 외워라. 저온 자극, 체온 올라가, 저온 자극, 체온 올라가, 저온 자극, 체온 올라가.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 이제 막상 수능에 가니까 저온 자극이 아니야. 사람을 찬물에 담궜대요. 물론 이제 온천이긴 한데 약간 바꿨습니다. 사람을 찬물에 담궈버렸대. 이제 상위권 수험생들이 막 조건반사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찬물, 차가워, 체온, 올라가 이렇게 외우다가 다 틀려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 암기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암기가 필요하고요. 이제 지속적이고 집요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겪는 실수예요. 저는 학생들을 꽤 오랫동안 봐왔는데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패턴을 따릅니다.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면 많은 강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충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훑어주는 개념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은 빅킬러 단원을 다 훑게 되고 모든 개념을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생각해요. 난 이제 개념의 마스터다. 난 이제 개념 문제 틀릴 리가 없어. 난 이제 유전을 마스터해서 고득점을 받아와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싹 잊어버리고 유전 문제만 열심히 풉니다. 그러다가 뭐가 돼요? 6월 모의고사가 돼요. 시험을 칩니다. 빅킬러 한 3문제 틀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성을 합니까, 학생들이? 내가 암기에 소홀했더니 빅킬러 틀렸구나.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외우면 맞췄 문제였어. 외우면 맞췄지. 내가 안 외워서 틀린 거지. 방심하죠? 방심합니다. 수능 전에 잠깐 외우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지금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제 호모식 채점법이라고 그런 거는 학생이 자체적으로 동그라미 쳐버려. 이건 맞췄을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1등급이다. 이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돼요. 또 틀립니다. 또 반성을 해요? 아니요. 수능 한 달 전에 공부하면 되지. 이 생각하죠. 그리고 막상 수능 한 달 전에 공부하려고 보니까 분량은 있다만 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재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내가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외우고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외워봤자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퍼즐식 풀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익숙하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저는 쉽게 해드리겠지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걸 다 했다. 그럼 이제 준킬러와 킬러를 건드리셔야 되는데 물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유전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냐? 감수 분열은 어떤 방식으로 세포가 나누어지는가? 그리고 돌연변이는 우리의 유전 양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히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강의가 있는 건데 그 강의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검증된 전문가입니다. 저는 완벽한 개념과 스킬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투적이에요. 뭐 나는 사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교육 그룹에서 정말 다각도로 관찰을 해본 결과 얘는 좀 쓸만한 것 같아 라고 검증이 된 강사라서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강남대성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컨텐츠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전에 앉으셔가지고 강남대성학원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강대 출신 모든 강사님들과 똑같습니다. 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저는 이제 제 수업에서는 항상 뭘 사용했느냐? 제가 직접 제작한 문항 생성 AI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수업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요. 대구에서 학생들이 불만이 뭐냐면은 아니 선생님 우리는 자료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자료가 없어. 풀 문제가 없어요. 기출 풀기 싫어. 한번 풀었어. 기억나요. 연습이 안 돼. 이게 제일 불만이죠. 아니 서울제종에서는 자료 막 준다는데 왜 우린 없어요? 저는 그 불만을 해소를 해줬어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난이도로 문항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디에 쓰는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컨텐츠 예시인데요. 제 수업에 쓰는 자료들 중에 좀 임프레시브한 거를 갖다 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제한 OX 퀴즈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교과서가 8종류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원이. 그거랑 이제 EBS 교재들 해서 텍스트를 따온 다음에 그 텍스트의 진위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OX 퀴즈를 무수히 만들어줍니다. 이 OX 퀴즈는요,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부담이 크게 가지 않습니다. 왜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데요. 그쵸? 이게 이제 과제장에 한 20에서 30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이 채점 결과가 저한테 전송이 돼요. 그러면 학생이 몇 단원을 못하고 있구나, 무슨 단원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30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커리큘럼이 지나는 동안 빅킬러를 잊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그럴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사실은 생명과학 강사님들이라면은 다들 이런 자기만의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스킬을 만들 때 주안점을 뭘로 두냐면은 첫 번째로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 그냥 정석으로 풀었을 때 한 20줄 나오는 거를 스킬로 푸니까 18줄로 줄였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스킬들은 문항을 압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22년 6월 14번 굉장히 유명했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문제예요. 모 강사님께서 엄청나게 직관으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제 이 파스칼법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뭐 여기다 써놨으니까 5줄이지 실제로 풀어보면 2줄 안에 해결이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7번 상당히 고난이도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대칭성법과 돌연변이 불가능성 정리를 사용하면 거의 3-4줄 만에 문제 가계도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유형에 맞게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다른 생명과학 강사님들도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점은 뭐냐? 이런 수업하면 학생들 불만이 이거예요. 우와, 선생님 스킬이 기가 막히십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풀 문제가 없네. 방금 전에 내가 풀어줬잖아요. 이 문제 정답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요.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푸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그래서 유사 문제를 여기다가 착착착착 놔둬줍니다. 이거 기출인데요. 옛날에 풀었는데요.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킬 적용을 할 수가 없어.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작 문제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세포 매칭이라고 해서 준킬러의 대표 유형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항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 문제 자체를 복제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 에센스, 핵심만 복제했어요. 이 세포 매칭 유형의 핵심은 이 표 안에 숫자들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숫자를 채울 수 있는 표를 무제한으로 만들어내서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과제장에도 활용을 할 겁니다. 이 과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좀 이따가 보실 거예요. 세포 매칭도 매칭이고 다인자도 다인자고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근육도 있고요. 가계도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못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명과학 공부를 하면서 보셨을 거의 대부분의 유형은 제가 이미 복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내가 만족할 때까지 문제를 풀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구에서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한 100문제 정도 나눠줍니다. 다 풀어와라. 그거 안 하죠. 이걸 어떻게 다 풀어요. 아니 다른 과목 공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명과학보다 수학이 한 2만 배 중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다 풀어오지는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3문제 연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라 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위권 학생들은요 한 4문제 풀어보고 선생님 다 맞췄습니다. 안 해요. 이래요. 이제 좀 하위권 학생들은 이제 한 5등급 되는 학생들이 준킬러에 도전을 하죠. 준킬러에 도전하면은 한 30문제쯤 내리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나서 31번째, 32번째, 33번째 문제를 맞춰요. 두 학생 모두 다 나중에 제가 어떤 때에 똑같은 문제를 주더라도 100% 맞춰냅니다. 왜요? 사람이요. 적응을 해요. 똑같은 거를 30번 당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몸이 알아서 움직여서 적응을 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빈출 유형 집중 훈련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에센스만 뽑아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모의고사 형태로도 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과제장에 한 5문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 5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할 거예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전송을 하시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포 매칭을 이제 틀렸구나 하면은 다음 과제장에는 세포 매칭 문제가 몇 문제가 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학생이 몇 명일지 모르겠는데 40명이면은 40명 모두가 서로 다른 과제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40명 모두가 지금 1단원 성취도, 2단원 성취도, 3단원 성취도가 따로따로 마킹이 돼서 1년간 트래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전까지 원하시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겁니다. 이제 이게 1년 커리큘럼인데요. 1년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이제 커리큘럼 짤 때는 항상 드는 철학이 뭐냐면은 생명과학은요,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해요. N회 반복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주차,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눠놨는데 1단계에서 1단원, 2단계에서 2단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단계에서는요, 12주 과정인데 생명과학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전체를 12회차를 통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절대로 단 하나의 개념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전수를 해줄 겁니다. 나중에 딴 말 나오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회차, 3회차, 4회차는 서로 비슷한 과정들인데 기본적으로는 모의고사 하나를 놓고 이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수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진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해설을 한 수업 내내 한다고요? 예, 저는 한 수업 내내 합니다.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주는데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번 문제를 풀었는데 4번이 면역 단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풀어는 준 다음에 면역 단원에 대해서 10분간 토막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6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혈액형이에요. 혈액형 설명을 10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한 번 풀 때마다 생명과학 전체를 짧게 전체를 다 리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훈련을 시킬 그럴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엔 이제 수능 대비 파이널 커리큘럼이 있을 거고요. 컨텐츠들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관리인데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깨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할 것이고 아니면 조교가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집중 과제장이 나갈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과제가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과제가 나가면 그 과제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셋의 문제들은 답지가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풀어보고 답지 확인하고 풀어보고 답지 확인하고 틀렸다. 다시 풀어보고 확인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 셋이 있고요. 밸리데이션 셋이 5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답지가 없어요. 풀어서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1번, 5번, 4번, 2번, 1번입니다. 라고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채점이 돼요. 채점이 돼서 다 맞았다고 하면은 다음 과제장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틀렸다 라고 하면 틀린 단원의 문제가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각 단원의 성취도가 학생별로 기록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학생 모두가 빠진 부분 없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반복은 힘이다 해서 멋있는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